네, 깔때기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이렇게 돌아옵니다. 네. 늘 이거 뭔지 알아요. 네. 아산남재단 마를 80 정남희 이사님, 김형진 팀장님, 그리고 이현승 매니저님. 오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늘 참석해 주시고 계시고 이 자리를 후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후원과 다 챙겨 주시고 계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후원의 축인데 오늘로 마지막 후원이세요. 네. 왜냐하면 여러 사정으로. 네. 그리고 몇 년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3년, 감사하게 새 시즌을 해주셨는데 오늘 마지막이고 혹시나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 별로 안 되시면 후원을 하시겠다라는 분이 계시면 저희가 시즌 8에는 과감하게 저쪽 자리를 지우고 그분들 저기 어베이어블 하다는데 저 공간에 혹시 여기 중앙일보 이렇게 혹시 포린이 이렇게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이유가 사실은 한국성장금융 성장사다리펀드 성기용 대표님 지난주에 출연해 주신 서종군 전무님 전무님 그리고 노혜성 팀장님 그리고 박상용 주임님 박상용 주임이 오늘 정말 참석하려고 하는데 요즘에 너무너무 바쁘셔서 오늘은 참석하지 못하셨고요. 그 네 분께도 다시 한번 진정으로 그동안의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두 기관의 후원 덕분에 저희가 아주 넉넉한 장소에서 넉넉하게 이 방송을 지금 시즌 7까지 아주 마무리를 잘 짓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좀 질문이 또 있을 많이 것 들어와서 그리고 너무 오늘 재밌게 혹시 기자시다 보니까 이렇게 적절한 사례와 함께 요약해서 얘기해 주시니까 저는 너무 재밌게 듣고 있고요. 질문도 그래서 저는 지금 혼미한 정신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게 과연 맞을까? 팀장님이 약간 홈리하게 얘기해 주셔야 또 보는 사람들의 재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태까지 제가 홍 대표님 말씀하시면서 재미없다고 하신 적 한 번도 없었어요. 전 진짜 재밌었는데. 홍 대표님이 그럼 냉정한 평가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첫 번째는 이제 아까 마지막에 1부 마지막에 교육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모든 변화의 시작은 교육의 변화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랬더니 교육의 그런 변화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의 교육이 뭐 협업 혹은 아까 프로젝트형으로 갈 수 있는 교육이냐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지금 사실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을 해야 한다는 건 다들 알고 있는데 다들 그걸 방법을 모르다 보니까 강남에서 코딩 학원이 나와서 또 아이들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막 또 외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옛날 방식으로 새로운 교육을 대처하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제가 생각할 때 다들 키워드는 알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뭐 기업가 정신이라거나 문제 해결 능력이라던가 뭐 협업 능력, 창의력, 창조력 이걸 다 알고는 있는데 사실은 문제는 그걸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프로젝트형 교육이라는 게 사실은 그냥 아이들이 실제 생활을, 실제 세계를, 리얼 월드를 한번 해보면서 배우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걸 취재하는 과정에서 책에는 안 담았지만 호주에서 하고 있는 굉장히 좋은 프로젝트형 교육이 있었어요. 뭐냐면 호주 청년재단이라는 데서 하는 $20 보스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20 보스 프로그램인데 그게 뭐냐면 여기 참가하는 학생들에게 다 호주 달러로 $20를 나눠줘요. 제가 알기로는 한 한국 돈으로 18,0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각자가 너의 비즈니스를 한번 해봐. 2만 원 주고요? 네, 2만 원 주고. 그러니까 2만 원 주고 해봐. 그러면 사실은 생각하면 어떤 일을 하실 것 같으세요? 별로 2만 원 주고 물건을 사다가 팔아야죠. 그렇죠. 이게 바로 50세의 대답이에요. 예를 들면 굉장히 좋은. 근데 저는 그걸 취재를 하면서 되게 놀란 건 뭐냐면 아이들이 2만 원씩 받은 아이들이 10명이 모여서 학교 구석에서 카페를 만들어서 커피를 팔기도 하고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때 제가 굉장히 이건 너무 창의적이다 생각했던 건 뭐냐면 3명에서 2만 원씩을 모았어요. 그리고 그걸로 비료푸드를 산 거예요. 그리고 호주니까 농장이 많잖아요. 돌아다니면서 그 농장에서 그 가축에 분뇨를 담았어. 저희가 수거해드릴게요. 이런 방식으로. 맞아요. 그래서 그걸 담은 다음에 그걸 원예용 거름으로 팔았어요. 근데 너무 많은 수익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되게 싼 양말을 샀어. 그리고 자기들이 그걸 천연 염료로 염색을 했어. 그래서 굉장히 고부가치로 상품을 팔기도 했어요. 근데 저는 이 이야기들을 하나하나를 읽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걸 그리고 어떤 애들은 그걸로
포스터를 만들었어. 그 돈을 가지고. 그 포스터 내용이 뭐냐면 몇 시에 어느 운동장에 와서 다 같이 운동을 하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른들이 모였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나와서 운동하는 걸 보여줬어요. 그리고 돈을 받은 거예요. 굉장히 적은 돈을 받았지만 2만 원이란 창업 자금하고 비교도 안 되는 그렇죠. 큰 일을 큰 수익을 낸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저는 이때 이 하나하나 사례를 읽는 게 너무 재밌는 데다가 더 감동적인 건 뭐냐면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배웠어라고 물었더니 이 아이들이 하는 말이 기업이라는 거는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나도 기업을 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예, 그리고 힘을 합쳐서 일을 하면 더 잘 된다는 걸 배웠어. 그게 중학생, 고등학생? 중고등학생들이 많아요. 예, 예. 너무 아름답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것들을 한국에서 도입을 한다면 사실 협업이라는 걸 말로 할 필요도 없고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는 거를 가르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한번 해봐. 예. 교육의 변화라 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아이의 뭐랄까 정말 교육 방식 혹은 생각 자체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굉장히 우문현답을 또 해주시는 케이스가 되네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거로 들어가서 그 아까 이제 포린 그 제가 볼 때는 결국 팀장님께서 그 뉴칼라에 대한 고민에 어떻게 보면 그래도 해답의 하나로 포린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짐작이 드는데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포린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아까 온라인 활동과 오프라인 활동 두 가지를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저도 듣다 보니 이게 그러면 온라인에서 모아서 오프라인 비즈니스로 가시는 건지 아니면 오프라인에서 사람을 모아서 온라인에 양질의 콘텐츠를 더 하시는 건지 아니면 뭐랄까 선순환 구조 혹은 어떤 방식으로 지금 사람을 모으고 키워가는 방향성을 잡고 계신지 저희 포린에서는 링커라고 부르는 콘텐츠 프로바이더 기존에는 그렇게 불렀는데 링커라는 분들은 새로운 세계로 연결해 주신다는 의미에서 링커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현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한번 해봐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잖아요. 저희는 새로운 시대의 콘텐츠 프로바이더는 배운 사람이 아니라 해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해본 사람들이 나눠주는 지식을 저희가 드리고 싶은 거고 그분들이 바로 링커시거든요. 온라인이 먼저냐 오프라인이 먼저냐 사실 중요하진 않은데 저희가 해보니까 경험적으로 오프라인에서 오가는 굉장히 라이브한 콘텐츠 사실 이런 거죠. 지금 저희가 이 100명에 가까운 관람객들을 만나 뵙고 있고 시즌 7 맛방이라고 이렇게 많이 오실 줄이야.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호응도 엄청 크시고 근데 이제 이런 관람객들하고 라이브하게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고 이게 그냥 바로 담기고 사실 글로 쓰면 텍스트 콘텐츠인 거고 오디오 콘텐츠, 비디오 콘텐츠 굉장히 확산되잖아요. 사실 지금의 저희 스터디 모임이 굉장히 커뮤니티 중심으로 이런 공간 경험과 인터랙션이 굉장히 강하게 빌딩되고 있는데 거기서 나온 콘텐츠는 그 자체로 굉장히 밸류어블하게 저희가 확전되고 있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 선후 관계의 문제는 아니다. 아니에요. 라고 봐야겠네요. 자, 그렇다면 거기서 그 링커라고 하는 분들의 수익 배분은 뭐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포린의 수익 배분을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정액인가요? 사회적 기업만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아니고 중앙일보가 역시 이거를 그냥 봉사 차원에서 소셜 임팩트성으로 그냥 수익 구조나 수익 모델 뭐 이런 거. 사실 비즈니스를 하려고 했는데 수익이 안 나다 보니 CSR이 될 수도 있죠. 아니 근데 지금은 굉장히 저희는 시장에 대한 굉장한 확신이 있어요. 이 시장에 대한. 뉴칼라 컨피덴셜도 결국은 변화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고요. 저희 포린도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는 변화를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이 미래에 대한 불안에 대해서 어떤 답을 줘야 될 것인가가 포린이 나온 이유고요. 수익은 당연히 배분을 해드려야죠. 근데 그걸 이제 정률로 받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드물게 정액으로 받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정률도 있고 정액도 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정률도 사실은 이분의 기여도와 저희의 기여도에 따라서 그때그때 좀 달라지는데 그게 그때그때 너무 고무줄처럼 달라지면 안 되니까 저희 내부에서는 분명한 기준이 있고 저희 링커가 되시면 우리 두 분도 굉장히 쉽게 아실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적절한 수준으로 배분을 통해서 성장하고 있다. 저희는 사실은
저희의 고객은 두 분이라고 생각해요. 두 파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여기서 변화를 읽고 싶어하는 그야말로 포린의 고객들이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 쪽에 콘텐츠를 주시는 분도 저희의 고객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가 콘텐츠를 있어야 주시고 네. 플랫폼을 만들어 주시는 거니까. 근데 이 링커 분들을 생각을 하면 저희는 지식 콘텐츠 기획사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이분들의 콘텐츠를 굉장히 쉽게 끄집어내고 네. 이분들을 브랜딩함으로써 네, 저희는 네. 상품을 팔고 이분들을 성장시키는 그렇죠. 일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분들 중에 나는 콘텐츠를 끄집어내는 게 굉장히 쉽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실 거 아니야. 네. 글을 너무 잘 써. 그리고 모임도 너무너무 잘 기획하시고 제가 도와드릴 필요가 네, 없어. 네, 네. 당연히 수익을 되게 많이 드리고요. 근데 그분들 중에 나는 콘텐츠는 너무 많은데 글 쓰는 건 되게 어렵다. 정리가 안 돼. 저희가 전문가가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기획해드리고 도와드릴 수 있어요. 대신에 우리의 기여도 때문에 저희가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기여도가 바뀐다는 얘기를 하신 네, 거군요.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대응을 하시는 네, 맞아요. 네, 네. 나 이렇게 그게 이해하면 저희가 될것 같고요. 생각하는 네. 공점인 것 같아요. 그거 관련해서 하나 그래서 더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 말씀 알겠는데 아까 1부에서 얘기해 주실 때 그 오프라인 아까 모더레이터가 만드는 그 주제 그 다음에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부분들이던데 네. 어떤 주제를 어떻게 뭐 선정하고 그 기획하게 되시는지 네, 또 모더레이터를 네, 어떻게 네, 선정하시는지 네. 어떤 뭐 네. 주제들이 있었는지도 좀 얘기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이게 저희가 지금은 그냥 막 꼽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막. 죄송합니다. 사실 아니요. 예를 유머라고 들면 하신 거네요. 이해해 주세요. 굉장히 재밌었어요. 네. 아, 이거 통하네. 아니 근데 저희가 사실은 백발백중의 기획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요, 어렵죠. 근데. 예를 들면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면 저희가 크라우드 펀딩 시스템은 아니고 저희가 기획해서 상품을 공들여 만든 다음에 내놓는데 물론 굉장히 저희가 인기가 좋은 경우가 많았지만 네네네. 드물게 좀 어려움을 겪고 판매에 어려움을 겪은 콘텐츠도 네.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의 저희 모델에서는 어쨌든 저희가 주도권을 가지고 기획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모더레이터 등 포함한 저희라고 하는 거는 저희 포린 내부에서, 포린의 팀에서. 그 에디터들이 콘텐츠 에디터들이 네. 주도성을 가지고 기획을 하고 있고요. 되게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 트렌드를 굉장히 정확하게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트렌드를 읽고 어떤 분들이 이 트렌드에 대해서 정확한 인사이트를 주실 수 있느냐를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있느냐 이게 포린의 콘텐츠 팀의 경쟁력이 네. 될 거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인사이트를 주실 수 있는 분들을 저희가 쉽게 모시고 올 수 있느냐 이분들을 모시고 왔을 때 그 콘텐츠를 제대로 기획해낼 수 있느냐 이런 데 저희 경쟁력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덧붙여서 제가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보면 저는 사실 광고 마케팅 쪽을 주로 했어서 네. 지금 그 팀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기획을 잘하고 웰메이드 컨텐츠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링커가 좋은. 근데 이미 저희 보니까 링커의 분들의 수준이나 만들고 계신 컨텐츠의 수준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냥 적절한 수준이 아니라 정말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아주 고급진 정보라는 거는 공감이 되거든요. 네네. 근데 역으로 그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데 의외로 흥행이 안 되는 이유가 컨텐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컨텐츠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포린의 진짜 고객을 어떻게 끌어올 거냐도 문제일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이미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그런 고객층이 뭐 100만 명이다. 그러면 의외로 되게 손쉽게 더 큰 그 규모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것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리고 포린이 아직 그렇게 오래된 서비스가 아니니까 그럼 적절한 고객들을 찾는 거 혹은 타겟팅해서 뭐 홍보를 해서 알려오는 거 이런 부분들도 고민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지. 마케팅은 굉장히 뭐 저희가 아니라 모든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다 고민일 거라 생각하고 저희도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굉장히 많이 발전은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저희가 내놓는 스터디 상품들은 거의 대부분은 사실 매진을 기록하긴 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생각해도 좀 신기한 부분은 저희가 한 달에 쓰는 마케팅 비용이 굉장히 적은데 어떻게 이분들이 포린을 알고 찾아오셔서 그렇죠. 이걸 이렇게 빨리 신청까지 예를 들면 하실까? 어떤 뭐 하루 이틀 만에 매진되는 상품들도 나오고 어떻게 이렇게 신청하실까 되게 궁금한데 지금은 저희가 얼리 어답터 마켓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소비하시고 소문 내시는 분들이
으로만 사실은 지금은 어느 정도는 굴러가고 있는 수준의 사실 작은 규모의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생각하는데 물론 이 다음 단계로 점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계를 하기 위해서 마케팅을 굉장히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뭐 퍼포먼스 마케팅도 저희 나름대로는 시도를 해보고 있고 매스 마케팅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예, 자, 그 아까 그 누구죠? 우리 그 제레미 리프킨이었죠? 네. 제레미 리프킨이 말씀해 주셨던 뭐 자기 손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손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앞으로 5년 후에 우리 포리는 어떤 서비스가 되어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생각하기에 우리가 어떤 시장으로 가고 있느냐를 사실 최근에 좀 저희가 인지를 했다고 생각해요. 뭐였냐면 포린 스터디에 오신 분이 그 말씀을 하셔서 알았는데 자기가 뭐 어떤 대학교에 무슨 대학원을 다녔는데 포린 대학원이 더 재밌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저희 팀원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요즘 직장인들이 야간 대학원을 안 가는구나. 왜야 그렇지? 그리고 MBA도 사실 옛날만큼 많이 안 가고 최고의 경영 과정도 사실은 되게 적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지라고 생각을 했더니 저희가 분석한 거는 대학원이 기존에 이런 성인 교육 시장에서 주던 가치를 더 이상 주지 않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 가치가 뭐였을까라고 생각하니까 세 가지였던 것 같아요. 콘텐츠와 네트워크 그리고 학위.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이제 학위는 더 이상 크게 중요한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력서에 내가 석사학위 있다 그러면 그게 어떤 자신에 대한 증명이 되는 시대가 아니니까 의미가 없고 콘텐츠, 배움이라는 면에서 교수님들이 가르치는 강의가 더 이상 현장과 밀접하게 다 있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좀 유효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이게 유효하지 않으니까 사실은 거기서 일어나는 멤버 간의 네트워크가 그렇게 약해지고.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포리는 어떤 가치를 줄 수 있지라고 생각할 때 이 콘텐츠 면에서는 저희는 굉장히 자신이 있어요. 우리가 읽어내는 트렌드가 훨씬 빨라. 그리고 우리 쪽에 와서 콘텐츠를 주시는 분들은 정말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변화를 이끌고 있는 분들이야라는 자신감이 굉장히 있고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포린인 스터디 멤버들이 굉장히 얼리 어답터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링커로 활약하고 계시는 분들도 꽤 있지만 링커로 활약하실 만한 분들이 스터디를 멤버로서 돈을 내고 들고 계세요. 굉장히 좋은 네트워크가 생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에 이 그 학위 부분, 서티피케이션 부분인데 이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할 때 교육부가 인증한 학위를 받고 싶어하는 분들은 없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시장에서 나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를 개발하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만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을 해소해 줄 수 있다면 굉장히 완전한 서비스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저는 5년 뒤도 아니고 한 2년 정도 뒤에는 이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포린 스터디가. 이 시장은 굉장히 클 거라 생각해요. 저는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 결국 포린이 2년 뒤 혹은 5년 뒤에는 대한민국 석박사 과정을 대신하고 있는 서비스가 될 수 있다 라는 말씀으로 들렸고 전 충분히 그런 의미가 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위도 그리고 콘텐츠도 네트워크도 그래도 제일 잘해준다고 했던 석박사 과정이나 MBA나 최고 경영자 과정이 실제 그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포린에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시장의 기회가 열리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진짜 드네요. 예. 자, 이제 뭐 마무리를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바로 뭐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 자, 우리 홍 대표님 뭐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네, 저는 어쨌거나 지금 그 팀장님이 나오셔서 아까 기자의 경력이 있으셨고 직접 책도 쓰셨고 그다음에 이제 뉴칼라라는 거에 대한 어떤 얘기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이제 포린이 가고 있는 부분들을 얘기해 주신 게 역시 기자는 다르구나라는 게 느껴졌고요. 근데 되게 와닿았던 거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본인의 선택이셨겠지만 아까 15년 정도 기자 생활을 하셨다고 했는데 근데 이제 뭐 20대 한 중반 정도에 시작하셨을 거잖아요. 저는 10대 네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때는 사실 그게 그렇게 뭐 사양 산업인지 좋은 산업인지에 대해서 완전히 인지하고 하기는 어려웠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운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제 사회생활 처음을 네이버라는 회사에 들어갔는데 지금 정말 직원이 10명짜리 회사였는데 제가 병특을 끝내고 10년을 지냈더니 10,000명짜리 회사가 됐으니까요. 근데 물론 제가 일부는 기여했겠지만 저의 기여보다는 그냥 그 기세와 그 회사에 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되게
운이 좋았다고 분명히 생각하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그 꿈꾸시던 거였는지 모르겠으나 기자를 하셨는데 그 산업이 사양 산업으로 들어갔을 때 어떻게 미래를 해야 되지라는 말을 되게 불안하게 하셨지만 결국은 포린이란 대안을 찾아서 지금 그 다음 스텝을 하고 있다라는 게 너무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뉴컬러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실 기자분들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 기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뭐 이렇게 또 뭐 그렇게 얘기하면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답답한 현실 속에서 그 현실을 그냥 지켜내려고 하고 있는 과정이 많이 있어서 때로는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를 포린이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지금 몸소 보여주고 계신 게 저는 되게 기분이 좋은 거는 저는 아까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는 중학생 때부터 기자를 하겠다고 생각을 했고 기자를 하는 15년 동안 굉장히 많은 고민은 하고 있었지만 제가 되게 가지고 있었던 건 나는 기자라는 직업이 너무 좋다. 이 본질이 너무 좋다. 그 본질이라는 건 사실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 사람들의 인사이트를 전달하는 이 일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인더스트리가 굉장히 어려워졌지만 떠나겠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저는 지금 포린에서 하는 일은 똑같은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기사를 쓸 때나 포린을 통해서 콘텐츠를 전달하는 일이 똑같은데 사실은 훨씬 더 큰 규모로 되게 더 유의미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는 그래서 지금 딱 말씀 주신 그게 어떻게 보면 그 다음으로 가는 방향을 찾으신 거라서 저는 그게 되게 의미 있게 들렸고요. 그리고 저희가 쫄트 시즌 7을 또 마감하고 있으니 그 관점에서 보면 저도 주로 저는 이제 이렇게 진행을 많이 하진 않았지만 이제 시즌 7은 뭐 여러 자의반 타의반으로 제가 쭉 진행을 하게 됐는데 하면서 느낀 거는 사실 쫄트를 맨 처음에 만들 때 저도 그렇고 송강 대표님도 그랬고 그 스타트업이나 스타트업 소식을 늘 우리가 기사나 기자분들의 A4 2장, 3장 길어야 특집으로 해서 3, 4장 분량으로밖에 못 듣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깊이 있게 들을까라고 해서 거의 1시간짜리 한 기업에 대해서 얘기하는 방송의 시작이 쫄트였거든요. 그 이후로 9년간 했지만 저희가 죄송스럽게도 거의 발전 없이 계속 그 모습 그대로 해오고 있어서 머리만 흰머리가 더 많아지고 저도 점점 늙어가는 모습만 보여드렸지 다른 게 없어서 되게 부끄럽기도 하지만 그렇게 했다라는 게 되게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포린이 아까 추구하시는 방향에 제가 되게 좀 쓸데없는 질문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확장성을 갖겠느냐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 컨텐츠와 그 퀄리티의 끝에서 그 끝을 원하시는 사람들이 그동안 못 채우고 있던 거를 채워주는 역할을 포린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그 팀장님의 개인의 변화에도 그리고 포린이라는 사업이나 서비스의 변화에도 굉장히 흥미가 많이 갔던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게 미디어가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해답을 줬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 제가 생각할 때 미디어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큰 그 밸류 중에 하나는 지식인 것 같아요. 이 지식이 또 다른 말로 하면 교육이고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는 교육으로. 송 대표님 어떠셨는지? 예, 오늘 뭐 제가 보기에는 이미 뭐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 임미진 기자님의 그 포린의 책임자로서의 변화 또 거기서 느껴지는 뉴컬러라고 하는 그리고 또 뉴컬러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책을 통해서 또 뉴컬러라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또 많이 어떤 모범도 또 만들어 주셨고 그런 모범적인 사람들이 또 많이 나타났으면 하는 또 제 바람도 여기에 있고요. 또 그런 뉴컬러들을 많이 어떻게 보면은 찾아주고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주는데 또 많은 계속해서 노력을 기울였으면 하는 마음이 또 간절합니다. 자, 뭐 짤막하게 뭐 이미 뭐 몇 번 거두셨기 때문에 짤막하게 자, 이 방송을 보시는 청취자나 거의 없어요. 오늘의 출연 소감과 근데 분명히 이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제 포린에 관심이 있거나 그 서비스를 아까 말씀하신 꽤 고가이기 때문에 하려는 분들이 분명히 유튜브에서 괜히 접을 거거든요. 포린 이렇게 치면 이 팀장님의 콘텐츠가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저는 분들에게, 사실은 근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쫄투라는 그 방송이 사실은 굉장히 그 스타트업 생기기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너무 잘 알고 있던 터라서 여기 초대받은 게 굉장히 영광스럽고 정말 감사했어요. 그리고 특히 제가 작년에 내놓은 뉴칼라 관련한 이 책들 그렇게 열심히 봐주시고 캡스톤 파트너스의 어떤 그 띠으로 삼아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제가 사실은 이 책과 제 기존의 기자 경력과 포린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하나예요. 지금 우리는 굉장한
급격하게 변하는 그렇죠. 그 전환기를 살고 있거든요. 이 전환기에서 불안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고 불안하지 않으면 이상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이랬을 때 누군가는 변화를 읽고 미래에 대해서 호기심과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그랬을 때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좋게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귀를 막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사실은 귀를 막고 있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듣고 싶지 않고 언젠가는 신문이 없어질 거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고 그냥 여기 안주하고 싶었던 순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 포린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교육 서비스와 지식 콘텐츠 플랫폼들이 변화를 읽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도와주고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거는 우리가 계속 교육 얘기를 하지만 대학을 나오면 교육이 끝나던 시대는 정말로 이제 종말이잖아요.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시대고 계속 변화를 읽고 내가 어떻게 달라져야 할지를 고민해야 되는 시대인데 저희 포린도 작은 역할을 하고 싶고 굉장히 좋은 서비스들 예를 들면 이 책을 냈던 퍼블리나 트레바리 전 스터디파이, 패스트 캠퍼스 굉장히 다 전 동료라고 생각하고 다 같이 평생학습의 시대를 열어갔으면 좋겠어. 새로운 방식으로 교육을 하는 시대로 예, 맞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미진 팀장님 출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